길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가는 영상입니다. 도망을 간 길 고양이들은 무엇 때문에 공포를 느꼈는지 궁금하고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길래 좋아하는 사료를 먹지도 못하고 도망을 쳤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나 야생의 동물들이 느끼는 공포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감각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공포라는 감각이 발달한 유전자만 지금까지 생존했을 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둑이가 먼저 공포를 느꼈습니다. 워낙 똑똑한 바둑이라서 위협을 느끼고 목을 터는 척을 하면서 공포의 대상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목을 털다가 우연히 숲속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보스를 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바둑이가 식욕을 억제하고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보통은 살짝 옆으로 비켜 서주는 정도인데 아주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숲속에서 노려보는 동그리의 존재를 저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무서운 고양이가 주변에 있는 가보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별이마저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별이는 보스인 자니의 밥그릇을 까지 뺏어 먹었던 용감한 고양이입니다. 용감하다 생각했던 별이도 먹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게 만든 존재가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누구냐? 너는? 카리스마 넘치는 윗동네 보스 동그리가 숲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은 이 동네 보스인 자니가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이 동네 보스인 자니가 동그리 쪽으로 움직입니다. 보스 대 보스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는데 보스인 자니의 선택은 평화였습니다. 잠깐 멈춘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숙녀 고양이인 까망이를 지켜주기 위해 자리를 피하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듬직합니다. 자기 보스감으로 인정받고 있는 덩치도 등장을 합니다. 덩치도 까망이 근처로는 자니 때문에 눈길도 주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덩치는 동그리의 존재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니가 자리를 비켜줘도 자니 눈치를 보느라 숲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니가 끝까지 숙녀 고양이인 까망이 옆에서 가드를 해주는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캣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앵앵이가 동그리의 카리스마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드디어 윗동네 보스 동그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숲속에 숨어서 모두를 긴장시켰던 윗동네 보스 고양이인 동그리의 등장입니다. 걸음걸이에서도 풍기는 살벌함이 영상 속에서도 충분하게 전해집니다. 캣맘의 애정을 독차지하는 앵앵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상수컷이지. 헐 나름 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던 덩치도 얼음땡이 되었습니다.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감히 사료를 먹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먹이 경쟁에서 밀려있던 나이 많은 할머니 고양이는 항상 서열에 밀려서 밥그릇에 있는 사료를 먹지 못하고 바닥에 놓아준 사료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닥에 사료가 남아있는데도 포기하고 대범하게 밥그릇에 사료를 먹고 있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고양이들이 바닥에 있는 사료보다는 그릇에 담긴 사료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 고양이한테서는 긴장보다는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할머니 고양이와 윗동네 보스인 동그리 사이에는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항상 구석에서 구박당하던 할머니 고양이의 길을 살려주는 동그리가 있다는 사실에 내 감정이 울컥합니다. 동그리 자주 와. 윗동네 보스 동그리가 나타나자 모든 길고양이들이 그의 위압적인 기운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을 치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던 덩치도 동그리가 떠날 때까지 고작 사료 한 톨도 먹지 못하는 것을 보면 동그리의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할머니 고양이는 당당하게 두 그릇에 담긴 사료를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동그리와 할머니 고양이 사이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많고 힘이 없는 할머니 고양이를 돌보는 것 같은 모습에서 동그리도 참으로 멋진 고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모든 고양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는 고양이로 보입니다. 사람이든 고양이든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든 길고양이는 거친 삶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한때는 민첩하게 거리를 누였지만 이제는 관절이 아프고 몸이 쇠약해져 먹이를 찾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며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싸움에서 생긴 상처들은 잘 낫지 않아서 싸우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며 공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는 본능을 원망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지만 동료들이 자꾸만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밀어내고 외톨이가 되는 고통, 당해보지 않았으면 아무 말도 말어. 내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저기 숨어서 나를 괴롭히려고 기다리는 못된 놈들이 또 나타났어. 내 예상은 빗나간 적이 없어. 내가 먹은 사료가 아깝다는 너의 논리는 창피한 건데, 피곤하다. 야생 길고양이의 카리스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보기 드문 영상입니다. 코모도 도마뱀을 연상케 하는 굵은 목을 위로 쳐들고 덩치를 압박하는 포스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강력한 눈빛만으로 덩치를 눈도 뜨지 못하게 하는 파워를 보여줍니다. 파워라는 말에 생각나는 것이 루피의 패왕색 패기를 현실에서 보는 것 같아서 저 혼자 흥분했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패기만으로 패왕색 패기를 써서 주변을 압도하는 파워의 실체를 직접 봤다고 우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덩치가 동그리의 패기에 의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이 모습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의외로 최약체 고양이 까망이였습니다. 까망이도 두려웠을 텐데 덩치를 정신 차리라고 애정의 바디 체크를 해주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둘 사이에도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뱃속 아기의 아빠? 까망이가 잔이랑 함께 있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덩치를 모른 척하지 못하고 결국엔 덩치한테로 가서 애정 표현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헐, 까망아, 뒷 감당을 할 자신은 있는 거야? 보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뻘쭘해진 자니가 씁쓸한 모습으로 자리를 떠나자 난처해진 까망이가 얼른 자니 쪽으로 다가가 보지만 자니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까망이도 자니를 따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눈치였지만 과감하게 덩치한테로 가서 친근함을 표시하는 까망이의 모습이 귀엽습니다. 까망이야, 용감하게 사랑을 선택했지만 덩치는 보스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덩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까망이는 덩치 앞에서 이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별 고민 없이 까망이를 외면하는 것을 보니 요즘 암고양이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나쁜 수컷 고양이 컨셉인가 봅니다. 이 녀석들아, 배울 걸 배워야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덩치, 너 까망이 뱃속 아기의 아빠이면 단단히 각오해야 돼. 태어나는 새끼 중에 흰둥이 나오면 무조건 아빠는 너다. 이 영상은 고양이들이 어릴 때에 성체들한테 당한 폭력을 성체가 된 후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위쪽에 있는 폭군이는 2년 전쯤에 이 지역의 보스였던 폭군이입니다. 캣맘의 이야기로는 새끼들한테 폭력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니한테 밀려서 보스 자리에서 밀려나서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을 홀로 떠돌고 있는 폭군이입니다. 볼 때마다 상처투성이이었는데 지금은 상처가 보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떠도는 속설로 고양이는 꼭 안갚음을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억을 잘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보면 누가 자신을 괴롭혔는지, 누가 자신을 도와줬는지를 기억한다는 뜻일 겁니다. 영상 속에서 덩치가 빈 밥그릇뿐인데도 덩치가 폭군이의 길을 막는 것은 어릴 때 당한 기억이 있어서 안갚음을 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덩치가 어렸을 때는 형제자매가 3마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2마리는 보이지 않고 덩치만 보이는데 어쩌면 폭군이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덩치의 형제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녀서 입양되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폭군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인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군이한테는 영혼 없는 말투로 너 왜 그랬어? 힘 있을 때에 여기저기 좋은 일들 좀 하지 그랬어. 너는 네가 죽을 때까지 보스로 있다가 죽을 줄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간인 저도 하는 일들이 계속 잘 풀릴 거라 착각을 하고 살았으니 따지고 보면 폭군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후회를 하는데 폭군이한테는 본능대로 살았으니 후회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하긴 요즘 청취판에서 보여주는 친일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새로운 친일 논리를 내세우는 무리들이 있던데 그들도 폭군이처럼 인과응보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전초기지를 끝까지 사수하는 앵앵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사료를 먹고 떠나도 앵앵이는 24시간 이곳을 떠나지 않는 고양이입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캣맘들, 피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민의 마음, 인생의 무게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무게, 캣맘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캣맘들, 피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민의 마음, 인생의 무게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무게, 캣맘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캣맘들, 피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민의 마음, 인생의 무게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무게, 캣맘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캣맘들, 피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민의 마음, 인생의 무게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무게, 캣맘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캣맘들, 피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민의 마음, 인생의 무게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무게, 캣맘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캣맘들, 피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민의 마음, 인생의 무게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무게, 캣맘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캣맘들, 피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민의 마음, 인생의 무게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무게, 캣맘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